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안진호입니다. 저는 주로 빙하와 온실가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탐험은 온실가스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남극의 빙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린랜드의 빙하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동토 지역의 땅속에 있는 얼음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남산이나 관악산에 있는 공기라든지 서울대 입구 전철역 사거리에 있는 공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있는 온실가스를 이제 분석을 해서 과거와 현재를 모두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빙하를 가지고 연구하는 경우에는 빙하에 보면은 공기방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기방울은 옛날에 눈이 쌓이고 쌓이면서 눈송이 사이에 있던 공기가 공기방울로 남게 된 건데요. 그래서 먼 과거에 공기가 그대로 빙하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기를 뽑아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먼 과거의 대기의 성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온실가스죠. 그래서 온실가스가 어떻게 농도가 대기 중에 조절되었으며 그거와 기후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후는 왜 변했는가, 온실가스는 왜 높아지고 낮아졌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18-19 시즌에 갔는데요. 보통 남극에 갈 땐 우리 겨울 때 갑니다. 그래야지 남극이 여름이니까요. 비교적 따뜻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데, 극지연구소 빙하팀이랑 같이 연구를 했고요. 저희가 주로 했던 거는 라센 빙하라고 있습니다. 푸른 색깔을 띠는 빙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깊은 데 있던 빙하가 이렇게 표면에 노출되면서 위에 눈송이 층이 쌓이지 않고 깎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푸르게 보이는데, 거기서 빙하를 이제 시추를 해서 과거 10,000년에서 20,000년 정도 되는 빙하를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분석을 해서 과거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가는 사이에 기온이 얼마큼 상승했는지 측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던 빙하 표층에서 그 공기방울 안에서 뭔가 새롭게 또 온실가스가 생성되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발견했다는 거는 온실가스가 어떻게 거동하는가에 대한 연구였고요. 빙하기 안에서도 따뜻해지고 추워진 간빙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기온 변화하고 온실가스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해양에서, 특히 남극해에서의 해류 순환이 굉장히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발견해서 기여한 게 아마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것 중에 가장 신나는 연구 결과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신대륙 같이 제가 생각하는 게 있다면, 최근에 저희가 발견한 빙하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반응들, 얼음 속에서의 저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발견, 특별히 온실가스가 생성되거나 없어지는 반응을 발견을 했는데, 햇빛을 받는다던가 햇빛의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다던가 할 때 생성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내고 그것을 얼음으로 이루어진 외계 혹성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를 저희가 실험실 조건에서 재현해내는, 그래서 외계 혹성에서 발견되는 여러 현상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죠. 남극은 대륙으로 돼 있고 북극은 바다로 돼 있죠. 북극 점이,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륙 큰 게 그린랜드죠. 그린랜드. 그래서 남극하고 북극을 비교하려면 이제 그린랜드 빙하하고 남극 빙하를 가지고 비교를 하죠. 이제 온실가스 성분도 조금 다릅니다. 공기가 남반과 북반과 섞이는데 한 1년, 몇 년 정도면 섞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떤 온실가스가 나오고 소멸되는 게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린랜드하고 남극은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린랜드 빙하는 상대적으로 젊어, 연령이 12만 5천 년 이 정도인데
남극은 80만 년까지 나왔고요. 사실은 더 오래된 것도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그건 이제 적설량하고 관련이 돼요. 1년에 쌓이는 눈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빙하 두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크면은 자체 하중 때문에 유지하기 어려워요. 이제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에 쌓이는 양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남극이 적설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오래된 빙하가 있고요. 그린랜드는 좀 젊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아요. 그린랜드 빙하는 먹지 마세요. 네, 그린랜드는 저는 안 먹어요. 그린랜드 남극 것만 먹습니다. 얼음 맛이 어떨까?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우리 눈 속에도 사실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여서 빙하가 됐다면 옛날 눈하고 같이 붙어있던 미생물들이 빙하의 얼음 속에 남아 있겠죠. 사실 그것을 먹는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남극 얼음 먹었는데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가 팥빙수를 만들어 먹어봤어요. 저는 그 차이를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저희 학생은 구분을 하더라고요. 맛이 다르대요. 다만 저는 팥빙수를 만들어 먹으면서 어떤 게 남극 얼음인지 알았어요. 그 얼음이 이제 녹아가면서 공기방울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남극 얼음은 사실은 그 공기를 다 뽑아내면 부피로 한 10%가 공기예요. 굉장히 많은 공기가 들어있고요. 그게 이제 압축되어 있죠. 작은 공기방울로. 이제 녹이게 될 경우에 그 안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힘있게 나오게 되죠. 볼보가. 예, 그래서 눈으로 봐서 남극 얼음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팥빙수를 근데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드리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실험 목적으로 쓰다가 남은 거를 좀 사용하고요. 가끔 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비계나 총각 주면서 만져보라면 안 만져보고 꼭 먹는 학생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데 꼭 먹어요. 그 저한테 와서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었니? 손 안 씻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 그 친구는 손을 안 씻고 먹어서 아마 배탈이 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증명할 수 없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빙하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겨울철에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한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보면 그게 이제 먼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이제 얼음 덩어리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거기도 자세히 보시면 공기방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와서 실험 장비를 만들었는데 남극 빙하가 없어서 그거 가져다가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남극이나 이제 그린랜드 특히 극지방에 가면 눈이 안 녹고 계속 쌓여요. 그게 50에서 100m까지는 눈송이층이 되는데 50에서 100m 이상 가게 되면 자체 하중 때문에 딱딱하게 이제 다져지게 되죠. 그래서 그 눈송이 사이에 있던 공기도 같이 압축이 되는데 이제 공기방울로 남게 되는 거죠. 그 공기가. 그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달 정도 잡고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달이고요. 현장에서 한 달 정도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한 달도 이제 기지에서 대기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실제 활동하는 건 한 2주?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지금 밖에 나가서 비추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한 4, 50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 2주를 위해서 한 2달을 잡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지도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 2교대, 3교대를 해서 막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요. 플랜 A, B, C, D 세우는데 A는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거, B는 이게 안 될 경우에 하는데 보통 기상 조건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플랜 A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꼭 플랜 B나 C가 많이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경우에 뭘 할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가야 되고요. 최대한은 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과학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순발력 있게 생각해내야 돼요. 예. 또 생각지 못했던 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요. 현장에서 그 보면서. 그럴 경우에 계획을 약간씩 수정하기도 합니다. 예. 그게 오히려 재밌죠.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신난다. 예.
탐험하는 건 항상 신나고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발견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새로운 발견이 되는 거죠. 새롭게 저희가 뭔가 도전해 볼 만한 새로운 것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신난다. 예. 그 학생 때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연구 분야랑 실제 대학에 와서 대학원을 와서 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거를 해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못 박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학 갈 때는 한 분야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구과학을 잘하려면 물리도 잘해야 되고 화학도 잘해야 되고 생물학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역사책도 많이 읽고요. 예, 그런 데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하고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예술하시는 분이나 문과 쪽에 사회학, 인문학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융합적인 거에서 새로운 게 나온 거거든요. 과학도 여러분이 물리를 잘하면 그 물리 지식을 가지고 지구과학에 적용시키면 더 지구과학만 한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걸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고의 폭을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학생들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기가 재밌는 거 그냥 하면 됩니다. 그때. 나는 중학교 때 물리가 좋으면 물리 더 많이 하시고 화학도 하시고 또 가면 계속 바뀔 거예요. 자기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시되 좀 이렇게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